안녕하십니까. 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절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수술간호 돕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술을 하기 전 간호에 수술 전 간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선 수술 전 간호를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검사들을 하죠. 보통 외래에서 시작을 하고 외래에서 모든 검사가 끝나고 나서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병원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 일반적 검사는 보통 엑스레이라든지 아니면 EKG 또는 LFT 강기능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CBC나 전열 검사죠. LFT 강기능 검사는 우리 MPO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형 검사라든지, 그 다음에 신장 기능 확인을 위한 BUN이나 크레아틴인 검사, 그리고 대소변 검사, 이런 것들이 다, 이거 이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더 많죠. 뭐 MRI라든지 뭐 CT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검사지가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환자의 레코드에 EMR에 제대로 올라가져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술 서약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 서약서를 받는 목적은 환자가 모르거나 원하지 않는 수술을 받지 않도록 환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의사나 병원 측이 환자 측으로부터 부당한 요구라든지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되는 경우 의사나 병원 측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수술 서약서를 받는 목적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술 동의서에 포함하는 내용들은 환자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 사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의사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환자한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될 내용에는 환자의 현재 상태가 어떤지, 아니면 수술의 목적이나 효과라든지, 그리고 수술 과정이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수술 부위라든지 추정, 소요 시간이라든지 발현 가능한 합병증이나 내용과 대처 방법들도 알려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술 관련 주의사항이라든지 수술 방법이 변경될 경우라든지 수술 범위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 또는 대안적 치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간호력 수집인데, 간호력은 활력 증후부터 시작해서 환자의 신체 상태라든지 흡연, 음주라든지 약물 같은 이제 약물을 지금 복용하는 약물, 그다음 과거에 수술했던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환자의 병력 같은 경우, 그리고 최근부터 해가지고 계속 뭐 1년 단위로, 2년 단위로, 그래서 그런 병력에 대해서 다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족력도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런 가족력이 있지 않는지, 그 다음에 직업이나 통증, 정서 상태와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술 위험 요인을 사정해야 되는데, 환자의 연령이라든지 환자의 영양 상태 또는 비만 정도, 그리고 심리적 상태라든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약물 복용 등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약물에는 항응고제 같은 약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항응고제 어떤 것들이 있죠? 아스피린이나 헤파린, 와파린, 쿠마딘 이런 약물을 복용하거나 맞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꼭 확인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전에 환자 교육은 수술하고 나서 환자가 효과적인 합병증 예방에서 굉장히 효과적인 간호를 하기도 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합병증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 때문에 환자 교육이 굉장히 잘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합병증 예방과 빠른 회복을 위해서 수술 환자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금식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후 조기 이상 여러 가지 심호흡과 그 다음에 기침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수술 후 취하게 될 체인 반자회를 취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정맥 귀환이나 순환혈 증진을 위해서 다리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탄력 스타킹 사용 방법이라든지 족저 굴곡이나 족배 굴곡을 교대로 하는 발 운동을 시범에 보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호흡기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심호흡과 기침 시범을 보이도록 하고, 심호흡과 기침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 인스파이로미터 해가지고 수술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에 대해서 가지고 가서 설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인스파이로미터 같은 경우는 환자의 호기가스를 재호흡시키는 기구로서 폐기능 검사나 분당 환기를 증가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직접 보여주고, 그리고 환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 전날에 대해서는 금식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보통 저녁은 보통 저녁은 가볍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날 저녁 10시부터 10시 이후부터 수분이나 음식을 구강으로 섭취하는 것을 일체 금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금식을 시키는 목적은 수술 도중에 기도로 이물 흡입을 방지하고 수술 후 구토를 경감하고 위를 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장도 해야 되죠. 그리고 수술 부위 오염을 예방하고 수술 후 오심과 구토를 예방하고 복부 팽만으로 인한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관장액은 온도는 40.5도시고 배출관장이나 청결관장 이 정도로 해야 되고요. 보통 1000cc나 1000cc 정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위는 심스 체위가 좋고요. 그래서 배꼽을 향해 튜브는 성인들은 7.5에서 10c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배꼽 그 튜브 끝을 배꼽을 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냐면 이제 상모 같은 경우는 보통 수술에 방해되는 되지 않는 한 상모를 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 상모하는 이유는 수술 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상모 시 비누액을 바르야 되는데 비누를 칠하고 나서 상모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물 분해라든지 채모에 침투해서 지방질을 유화하고 피부의 정상적인 지방질을 유화시키기 위해서고요. 그리고 복부 수술인 경우에는 상모 부위가 보통 상부는 유두선부터 시작하고 하부는 서해부 중계까지 해서 상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날 아침에는 관찰을 잘 해야 됩니다. 관찰은 먼저 환자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 왜냐하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활력 징후를 측정해야 되는데 보통 그 전날 밤에 감기 같은 증상이 있지는 않는지 해서 꼭 체온 같은 것을 재고 활력증을 정확하게 측정해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체적 준비가 있는데 그때도 보통 금식을 확인하고 속옷을 벗긴 뒤 수술 가운을 입히고요. 머리라든지 의치, 보철기도 제거해야 되고 머리 같은 거 머리핀 같은 거 제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치라든지 보철기 같은 경우는 빼서 보호자들한테 맡길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배뇨 수술실로 옮겨가기 전에 유치도령을 삽입하다니 전신 마취 시에는 유치도령을 삽입해야 되고 국소 마취에는 보통 소변을 보아서 방광을 비우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아이리 같은 거 제대로 착용하고 있는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술 전에 투약하는 약물들이 있습니다. 투약하는 약물은 보통 대상자들 데메롤이나 몰핀 같은 약물 같은 경우는 환자를 이완시키고 졸음을 오게 해서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트로핀 같은 경우는 구강이나 호흡기 점액 분비를 감소시키고 기관지의 근육을 이완시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리도케인 같은 경우는 국소 마취를 위해 사용되는 약품이기 때문에 이런 수술 전 약물이 있는지 그거 확인해서 수술하기 전에 투약을 하고 그리고 항상 혼자서는 침상 난간을 올리고 혼자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낙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술 중 간호는 보통 수술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술기구 세워본다든지 아니면 이런 준비 같은 거 제대로 되어 있는지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술실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임무는 보통 간호사를 도와 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 수술실에서 제반 청소를 보조하고 그 다음 모든 소독물품의 준비라든지 관리를 보조하고 팀원의 한 사람으로서 규칙을 엄수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수술 중에 보통 수술 중에 할 수 있는 무슨 봉합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수술 후에 기구를 세워보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수술이 끝나고 기구를 확인해 보는 이유는 수술 중에 기구나 꺼즈 등의 실수로 인해서 보통 복강내에 들어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술 중에 처음부터 이제 이런 기구 세는 것은 수술하기 전에
먼저 시작하기 전에 세고요. 그 다음에 수술 중에 중간중간에 몇 번 세고, 그 다음에 수술 끝나기 전, 봉합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세는 것이 정확하게 이런 실수로 인해서 꺼즈라든지 기고등이 수술 부위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수술 중 대부분의 수술 중 간호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게 되면 필요한 기구를 잘 오픈해서 수술하는 소독간호사에 전해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통 수술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순환간호사와 그 다음에 소독간호사 사이에서 보통 수술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 간호는 보통 이제 환자가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의식 회복하는 단계로서 하는 것인데, 보통 수술 후 환자의 간호 목적은 보통 환자가 마취에서 깨어나도록 돕고, 수술 후 합병증, 폐렴이나 무기폐죠. 그래서 예방해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 애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연령이라든지 비만 정도, 그 다음에 영양 상태, 비뇨기 상태라든지 심리적 상태, 탈수 상태, 검사 결과, 수술 전 감염 정도에 따라서 수술 후에 애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술 후, 그 다음에 무의식 환자를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 눕히는 이유는 분비물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취 회복기 환자 간호는 보통 이제 회복실에서 이루어지는데, 마취에서 회복되는 폐와 순환기 합병증 예방과 객단 배출을 위해서 환자에게 심호흡과 기침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토 증상이 있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질식을 예방하고 턱을 앞으로 당겨준다든지, 아니면 체위는 의식이 회복될 때까지 침상을 수평 상태로 유지하고요. 고개를 옆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특별히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 환자를 반자위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병실에서의 간호는 의식 상태, 의식이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입안에 든 분비물이 흡입돼서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주고 고여있는 점액이 입 밖으로 흘러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병실에서는 간호는 보면 우리가 환자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침상으로 만들어줘야겠죠. 스스로 침상은 보통 고무포를 2개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곡반이라든지 아니면은 MPO판, 그리고 서랍자 같은 거 준비해둬야 되고, 그 외에도 모니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바이탈 사인 자주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준비해서, 그 다음 아이브 폴테 같은 건 그런 것들 다 준비해서 환자 병실에 올라왔을 때 빨리 잘 간호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체위, 아까 말한 것처럼 수술 후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앙하이를 취해주고, 의식이 회복되면은 반자이를 취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체위 변경의 목적은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해주고, 욕창 예방이라든지 편안감을 제공하고, 그리고 폐합병증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의 촉진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환자가 완전히 의식을 회복한 후에는 심호흡과 병불기, 기침, 체위병변 등을 하게 해서 무기폐라든지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고 가래가 잘 배출되도록 도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하부 수술 환자 같은 경우는 호흡기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 섭취를 권장하고 심호흡과 기침을 유도하고 조기 이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 합병증, 감염과 염증이 있는데, 감염과 염증을 보면은 보통 감염은 보통 이라는 것은 병원체나 미생물이 인체나 동물체 내에 침입해서 조직이나 장기 속에 증식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감염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중복감염이 있고 교차감염이 있습니다. 이 중복감염은 감염병을 앓고 있는데 또 다른 감염병이 걸린 경우이고, 교차감염은 환자 사이에 의료진의 매개체가 되어서 교차적으로 감염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염증에는 인체의 손상으로 인해서 우리 몸 조직에서 나타나는 국소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것은 염증성 삼출액이 형성이 되는데, 이 삼출액이 손상 부위에 형성되면 독소를 희석하고 영양분을 운반하고 식균작용과 멸균작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방어세포 반응이 있는데,
식세포들은 식균 작용을 활용해서 식균 작용을 하고 염증이 있으면 백혈구수가 증가되게 됩니다. 이런 거는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망상 내표세포, 그다음에 섬유수에 의한 방어벽을 형성하고 이런 증상이 염증 증상이고, 그다음에 염증 증상에도 극소 증상이 있고 전신 증상이 있는데, 극소 증상은 4대 증상인 열감이나 그리고 국소적 발열, 발적, 종창, 동통, 기능 상태는 수의적 운동 제한이 있고요. 이런 전신 증상, 식욕결핍, 체중 감소, 그 외에도 전신 쇠약이나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의사소통, 간호도끼가 있습니다. 보통 스스로 의사소통, 간호도끼는 의사소통 방법은 난청 환자 대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난청 환자 대화하는 방법은 입술을 천천히 움직이고 환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간단히 얘기하고 입 모양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고요. 몸짓과 얼굴 표정 등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와 환자와 대화하는 방법에는 환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하고 여기라든지 이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요. 사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는 게 좋고요. 환자를 중심으로 오른쪽과 왼쪽을 설명해서 설명하는 원칙을 정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를 만나거나 헤어질 때 먼저 말을 건네고 악수를 청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판단력이나 이해력 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환자와 대화하는 방법은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하고 몸짓이나 손짓을 이용해서 천천히 상대의 속대에 맞추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실문과 그림판, 문체판 등을 이용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환자와 대화하는 방법은 환자의 속도에 맞추고 어린아이 대화듯 하지 않도록 하고요. 이해 못할 때는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든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단어 및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고 환자애가 한 번에 한 가지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치료적 의사소통은 개방적 질문이나 평가, 격려, 반영, 촉진이라든지 탐색, 긍정적 강화. 긍정적 강화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만 설명하겠는데, 안심과 미래에 대한 격려를 사용해서 환자의 말에 칭찬해 줌으로써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침묵. 우리가 대화할 때 침묵도 침묵은 환자 자신이 말한 것을 소화하고 결정하기 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면.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환자의 언행에서 불일치나 모순점이나 잘못되거나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 메시지를 활용해서 행동이나 영향, 느낌, 바램의 4가지를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스스로 간호에 대해서 수술 간호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해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거 OX 문제입니다. 수술 전날에 관장과 상모 등을 실시해야 된다. 수술 전 환자 교육이 오르면 OX를 하세요라고 되는데, 관장 시체에는 반자이가 아니라 뭐였죠? 심스죠. 심스 체이고 온도는 40.5도로 준비한다. 이거 맞고요. 이거 틀리네요. 그죠? 그리고 복부 수술 환자는 상모 부위는 상부는 유두선부터 하부는 사이부 중간까지 이거 맞고요. 상모 시 면도날의 방향과 털의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틀리고요. 피부 준비 부위는 수술 부위보다 넓고 길게 잡아야 맞습니다. 예. 그리고 상모 시 따뜻한 물과 비누를 사용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술 후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후에 가장 많이 쓰이는 환자의 체위와 의식이 없을 때의 체위는 아까 가장 돌아온 후에 반자이고요. 그리고 의식이 없을 때는 앙화의로 하고 나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술 전 환자 교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술 후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
그래서 합병증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게 금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기 이상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걸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